자, 오늘은 임차인의 그 원상회복 의무하고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죠.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원상회복 약속, 약정, 이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건물주에게 소개해가지고 그 세입자를 신규 세입자를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주는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그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 이게 바로 이제 제도의 골자인데요. 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내가 받아는 주되 당신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을 내가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받아는 주겠는데 원상회복은 해놓고 해주겠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서를 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는 거의 빠짐없이 원상회복 약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원래 임대차 개시하기 전에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고 나가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른 세입자를 소개하고 권리금 회수를 하고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청구를 받아주지만 다만 원상회복은 하고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도 도입이 2015년도에 됐고 지금으로부터는 한 7년 전이죠.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이제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7년 동안에 이렇게 정리된 쟁점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이렇게 논의 중인 아직 논의가 채 무르익지도 않은 그런 쟁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원상회복 약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아직 당연히 없고 제가 볼 때는 하급심 판결도 아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청구는 받아줄 테니까 대신에 원상회복은 해놓고 신규 임차인 소개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 청구의 방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되거든요. 자, 그런 문제에서 이제 과연 건물주의 어떤 태도, 건물주의 행위를 회수 청구권의 방해로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제 사견으로는 이게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실제 행사하는 관계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임차인인데, 그런 과정에서 계약서상의 원상회복을 이유로 해서 권리금 회수를 제한하게 되는 제한하는 그런 건물주의 행동,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회수 청구권의 방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건물주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해화, 좀 무력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이라고 하는 지금 10조 3인데요. 10조 3 권리금의 정의라고 해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그런 재산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시설과 관련된 예를 들면 기존 임차인이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설과 관련된 그 권리금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제 지금 앞서 예를 드린 것처럼 건물주가 그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서 내가 권리금 회수 청구를 받아줄게 라고 하게 된다면 그 권리금 회수 청구의 의미 또는 액수 이런 부분들이 확 줄어들게 반감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권리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 원상회복을 이유로 그걸 조건으로 그 단서를 달고 이렇게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임대인의 행위는 이제 불법행위다, 회수 방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 뭐 권리금 회수 청구를 받아주되 인정하되 그 원상회복은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미리 뭐 계약서에서 약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무효가 아닌가. 우리가 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조에 보면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지금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어떤 제한하는 그런 약정으로서 원상회복 부분이 만약에 있다,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리 약속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그 부분에서는 무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상회복 약정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권리금 회수권을 행사하는 그런 뭐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안 해놓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갈 수 있다 이런 뭐 상황이 되면은 그 원상회복 약정을 왜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권리금 회수 청구권과의 관계에서 원상회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임차인,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 이제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데리고 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차임이 여러 번 연체돼 가지고 그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조차 아예 없는 그런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임차인들은 원상회복 약정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원상회복 약정의 그 의미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임대차 관계가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임차인 A라는 임차인 과의 관계에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A라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청구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만약에 안 했는데 또 B라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와서 그 A라는 임차인이 했던 그 시설들을 다 인수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수받은 부분을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다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또 B라는 임차인도 만약에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서는 그 시설들, 그 원상회복 대상일 수도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앞서 본 것처럼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거나 권리금
회수 청구의 예외 사유에 해당돼서 권리금 회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이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시설들, 인수받은 시설들 부분도 원상회복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원상회복 약정을 충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나중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원 상태가 이러했는데 지금 현 상태는 임대차 마치고 난 현 상태는 이렇기 때문에 너가 요 부분을 그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 돌려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원상회복 약속도 틀림없이 하고 그 다음에 원상에 관한 뭐 자료들, 사진들, 영상들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남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권리금 회수 청구권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상회복 약정은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권리금 회수를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